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보궐선거 결과 말고 정치권 이슈 또 있어요? 글쎄요, 뭐 있어요. 뭐요? 후폭풍. 네. 국민의힘 지금 뭐 의원총회하면서 나비 효과 뭐 이런 거. 나비만일까? 나비 효과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정당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니 다시 추가적으로 이 그것도 정당에서 결국은 후폭풍이죠. 후폭풍 크게 보면 후폭풍이죠. 예. 김행 장관 후보자 사퇴 이런 건 뭐 뉴스감에 안 들어갑니까? 뭐 별로 뭐. 근데 이것도 전폭풍, 후폭풍 뭐 다 거기에다 포함되는 거라서 이거 그렇죠? 큰 틀에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하여튼 난장판이에요, 여권이 지금. 그런데 아무튼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두 사람 또 저까지 포함해서 뭐 한 달여 전부터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민주당이 완성할 거다. 뭐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길 거다. 뭐 그런 예측을 계속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질 줄 몰랐나 봐요. 이해가 좀 아니 안 우리가 돼요. 한 달여 전부터 그런 얘기 하면서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나요? 계속 모르나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진짜 몰랐다고요? 야, 현실 부정. 에이, 설마 그 자료가 있는데 몰라요 어떻게? 그 여의도 괜히 모르는 예. 척하는 거죠. 그럴까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돌려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발표는 안 되는데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거의 이 수치하고 비슷한 수치를 받아봤다라는 아니, 거예요.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과학적 여론조사가 뭐 어디 갑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반응을 보면 김기현 당대표부터 뭐 민심이 이럴 줄은 몰랐다. 앞으로 우리가 타겟형으로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여러 아니 가지 그러면 정책을 몰랐다라고 보면 해야지. 저희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질 줄 알고도 그냥 이렇게 했어요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당대표가? 국민의힘이 저런 반응 보여야지. 제가 사회자님께 혼나고 그러지. 네, 알았다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개표 때 딱 보면 각 캠프에 당대표들 뭐 그럼요. 관련자들 쫙 있는데 민주당은 다 와 있는데 개표장에 안 가잖아요. 국민의힘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당 그러니까. 관계자들 딱 김태우 후보 본인만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까,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뭐요? 싶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김태우 후보는 출마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선거 캠페인 과정 중에서 저는 김기현 당대표의 메시지와 캠페인이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단 말이에요. 대통령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김태우와 윤석열 대통령은 한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신뢰를 합니다. 김태우 되면은 대통령이 팍팍 밀어줄 겁니다. 지역 발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계속 연관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캠페인이냐. 아니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분이 아닌데 저렇게 대통령 강조한 거는 선거 패배 후에 아니 내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에요. 이렇게 좀 면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저는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걸 내세울 구도가 안 짜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무슨 뭐 이 빌라를 아파트로 바꿔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밀어줘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좀 인정을 오세훈 받고. 시장이 밀어준다 이렇게 했어야 되나?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세훈 시장을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지금 용산이나 이쪽에서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견제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여러모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면 하나만 얘기해줘요. 저부터 계속 얘기하던데 궁금해요.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내세우는 거는 그 집권 여당에서는 상당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럼요. 약간 뉘앙스만 풍기는 요 정도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사실은 대통령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제가 그 저번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반성하고 조금 죄송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득표력에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글쎄, 네. 캠페인이 달라졌다고 결과가 달라진다? 전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번 선거 구도가 워낙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러니까 상태라서 지는 그 수치의 폭을 좀 줄일 수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전당원이 와가지고 저기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인증샷 찍고 그걸 올리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정말로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데 왜 저 빨간 옷 입고 여기서 어슬렁대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저러고 있나.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좀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효과 있었대요. 음식점 가서 그 음식점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찍어주겠다고 막 그랬다라고 전달해줬어요. 찍어주겠다고는 하고 안 찍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음식 와서 팔아주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저는 안 찍어요 이럽니까? 그러니까 완전 옛날 선거 방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물량 공세. 자, 선거 결과 나온 후에 대통령실에서 모든 선거 결과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해서 이런 의견을 당에 전달해라라고 했다는 식으로 알려진 뉴스 있잖아요. 차분한 변화. 이번 선거에서 교훈을 얻고 차분한 변화를 해야 한다. 그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내 책임 아니야. 나한테 김태우 구청장 패배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마. 그러한 이미지나 뉘앙스 같은 거 주면 절대로 안 돼. 이건 철저하게 당에서 알아서 해.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좀 당분간 좀 두고 보겠어. 임명직 뭐 당직자들은 사퇴하는 거 오케이. 하지만 김기현 당대표 이거 가지고 뭐 자리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 확신스러운 방침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켜볼게. 김기현 어떻게 수습 한번 해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불씨는 걷어들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의 강도를 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무책임하죠. 대통령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높았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안 깨지죠. 아, 그리고 우선 사면 복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 않나요? 네. 근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누구한테 교훈을 얻어서 변화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 김기현 글쎄요. 당대표는 뭐 공천하기 싫어했었고 그런데 이것도 유체이탈 합법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오류의 원칙을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겨레 기사의 제목이 되게 잘 뽑았다 생각을 했는데요. 뭐라고요? 이렇게 뽑았어요. 국힘 강서참패 위기감 대통령실 용산 책임론 불쾌감. 잘 뽑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제 위기를 느끼고 있고 국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대통령 책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는데 여기서 뭐 유세를 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 잘 선거를 못 치렀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화벽인 것 같아요. 방화벽.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 용산에서 이례적으로 당무에 사실상 개입해가지고 세웠다시피 한 것이고 그리고 방금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태우 사면하고 뭐 공천도 사실상 그런 분위기 속에서 쓸려가가지고 김태우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뭐 이게 안 좋은 상태에서 근데 이게 이제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쾌하다. 그러니까 어디 감히 지금 우리한테 책임을 씌워 약간 이런 방화벽을 좀 강하게 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 내년 총선도 쉽지 않겠구나. 이게 보통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책임을 지는 사람 물론 이제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뭐 임명직들이 다 사퇴를 하긴 했지만은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렵고 권력 투쟁 양상까지 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되게 실망스러운 것이 국민의힘의 2030 청년층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입장문을 냈어요. 한 4일 만에. 거기에 핵심 요지는 뭐냐면 대통령 건들지 마. 김기현 당대표 체제 유지할 거야. 우리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 총선 승리해야 돼. 이거더라고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는 민심이 확인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똘똘 뭉치자. 이건 민심을 잘못 읽는 거죠. 젊은 청년 최고위원이 그러한 인식과 판단을 한 것을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날이 어둡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내년 총선에 아마 서울에 출마하겠죠?
그게 맞죠. 서울의 험지에 출마하는 게 맞죠. 근데 본인은 뭐 부산이 연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부산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일설에 의하면 본인은 이제 비례대표를 하면서 본인이 얼굴도 많이 알려졌고 말도 잘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비례대표나 들었어요. 부산 지역 출마를 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서울에 도전할 의사를 가진 젊은 층들이 왜 조용하죠? 지금 젊은 층 예. 가운데 서울에 도전할 의사를 갖고 있고 또 지역구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은 하나마나 진다는 걸 알 텐데 조용히 있어도 지고 떠들어도 질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에서 지금 출마하려는 젊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이 생각보다 몇 명 없어요. 왜 없냐면은 자,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보수에서 조금 젊은 세대 중에서 얘기 잘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공포자, 공천 포기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신인규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지금 다른 길을 지금 걷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정치 바로 세우기 이런 대표 맡으면서 아예 다른 모색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 저러고 있고 네, 이준석 대표도 뭐 이제 거의 이제 뭐 주류하고 척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김병민 정도 있거든요. 근데 김병민은 본인이 이 지도 체제하고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지도 체제가 날아가면은 본인의 공천조차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지도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장해찬은 원래 그러니까 부산 수영구 출마하려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주진우 공직기강 비서관이 온다 뭐 그러니까 다시 뭐 부산에 아무데나 갈 수가 있다.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다가 요즘 비례까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례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비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야 부산 출마해도 이거 쓸려갈 수 있겠다. 지금 총선 차라리 비례가 안전하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해찬 최고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은 거지 당의 주류들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막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잘못된 거군요. 네,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잘못된 거고 그냥 당의 주류. 알겠어요. 뭐 영남매 이제 기반을 둔 그분들하고 생각이 똑같기 자, 때문에. 이제 4시가 되면 의원총회를 할 겁니다. 그 4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잠깐 교통정보 듣고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김민혜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만 서울 방향으로는 이동량 꾸준해서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11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지나 서울 요금소 사이로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0km 주춤하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람까지 6km 정체입니다. 이후 화성휴게소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더지나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으로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게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의원총회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4시에 한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갈까요? 먼저 참석자 명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이 참석할 것이냐 아니면 참석 안 할 것이냐. 그냥 이러한 혼란스러운 모습 아니면 내가 가봤자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참석 안 한 분들 중에서 또 우리가 제대로 좀 순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참석 여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거기서 일단은 김기현 당대표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임명직 당직자들한테 책임을 넘겨. 당신부터 책임져. 당신 그만둬. 라는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걸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당직을 오늘 임명한다라는 거잖아요. 수도권 중심으로 임명을 한대요.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근데 수도권이 아무리 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만한 분들이 계시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좀 딜레마이자 비극이 2020년 총선에서 완전히 이 수도권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멸했죠. 전멸했죠. 한 16명 정도 다 합쳐가지고 나머지는 다 영남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숫자가 돼야지 이게 목소리가 당에서 힘을 받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예를 들면은 의원총회를 하는데 영남이 한 90명 오고 뭐 수도권에서 한 10명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수도권에서 이러면 수도권 다 죽습니다라고 했을 때 영남에서 그래서 김기현 대표 지금 뭐 대통령 뭐 공격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막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면은 이게 당의 주류에서 꿈쩍 안 하면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부산은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은 어쨌든 아직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류의 말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를.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암울하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임명직 당직자 수도권에서 지금 임명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임명할까요? 제가 진짜 궁금한데 뭐 허은하? 뭐 김웅? 뭐 이런 윤상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공격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장해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주류들이 그러면은 진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그게 임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수도권에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당의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실에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에 대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좀 가능성이 없다. 제가 보기엔 되게 그래서 암울하다는 거니까. 네. 암울한 게 전 비유를 이렇게 해요. 치료제냐 진통제냐. 그러니까 지금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병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치료제를 먹든지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그 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진통제를 먹는 거예요. 통증이 없죠. 그러니까 나 병이 나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임명직 당직자 면면을 보면 이제 진통제를 넘어서 마취제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뭐 획기적인 국민들이 그래 정신 차렸네. 저 정도의 임명직 당직자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기대해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코페르니쿠스적 혁신적인 변화 이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20대 총선, 2020년 총선에서 구도화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의 분포상 이번 선거 결과로 뜨거라 이건 안 변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변화를 추동할 만한 세력 기반 자체가 없다. 없죠. 한마디로. 그럼 그냥 이대로 그냥 가서 또 한 100석 하고 만다 이건가요? 지금 예상은 그렇게 되겠죠. 대통령은 변할 생각이 없잖아요. 김기현 당대표도 대통령과 코드를 계속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쇄신과 변화가 없는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민심을 보여줬잖아요. 그거 다 반영이 되겠죠. 저 정도면요. 부울경 어느 정도 지역도 상당히 위험해요. 대구 경북은 위험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충청권 의원들이 어떻게 좀 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충청권은 어떤 중원이고 민심의 바로미터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조금 뭐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충청권 의원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거기는 근데 약간 중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진석 의원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의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도권에는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얘는 원래 반윤이니까 그래 이런 식의 약간 프레임들이 좀 있어요. 이준석계잖아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의 있어서 그래서 좀 당내 중진들이 특히 좀 만약 당의 변화를 정말 원한다라면 좀 목소리를 세게 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서병수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글을 올리고 뭐 홍문표 의원도 연팡장 돌리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진들끼리 조금 많이 뭉치면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거는 네. 무게감이나 이런 게. 예.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정진석 의원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싫어한 게 아니라 그분은 뭐 대통령의 측근이고 예.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저는 국민의힘을 망친 원흉이 전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대표를 뽑는데 100% 룰로 바꿨단 말이에요. 민심은 상관없어. 그냥 우리 당원들만 우리 몰고 가면은 우리 예. 당대표 할 수 있어. 최고위원 할 수 있어. 그렇게 룰을 바꿨거든요. 그게 저는 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이번에 변화해야 됩니다. 쇄신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요. 뭐 앞장서서 목소리 내지는 못하겠지만 뭐 지금 좀 아까 언급한 정진석, 홍문표 뭐 이런 뭐 4선 5선급 이상 되는 그런 의원들이 좀 이렇게 조용히 만나서 이대로 가선 좀 곤란한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뭐 약간의 변화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오가다 보면 새로운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게감이라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렇게 싫어하니까 맨날 참칭 보수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목소리 내면 자 너는 이제 공천 안 줘. 이제 우리 개혁 공천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예측을 해보면 나이도 좀 있으시고 선수도 많이 돼서 내년에 뭐 본인도 출마 안 하시거나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저렇게 과감 없이 얘기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긴 또 지역구는 부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공천에 대한 강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못해요. 그냥 저러다가 그냥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뜨거운 물에 데워 죽을 수가 있어요. 네. 진통제가 아니라 마취제를 맞고. 그러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민심에 무감각해진 거라니까요.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있으면 이 선거 결과를 갖고 이 최고위원들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이런 반응 보이면 안 돼요. 저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조금 희망적인 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희망? 예, 사실은 저는 한 20%포인트 차로 질 줄 알았어요. 아, 그거보단 적다? 예, 그거보다 적다라는 건데 의외로 여기 강서구가 어쨌든 그 국민의힘한테 쉬운 지역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험지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10번 싸우면은 한 4번 정도 이기고 6번 정도 내주는 뭐 요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 엉망진창인 후보를 명분 없는 후보 내고 선거 캠페인도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17.15면은 저는 생각보다 이 보수가 탄탄하다 생각보다. 그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결집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지난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들 봐도 당 지지율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은 사실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보수 정당이 당 지지율이 높은 데가 더 많습니다. 여기 지역별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해볼 만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최소한의 그러면 이거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지 않을 정도의 프레임 전환 그리고 어떤 국정 운영 기조에 약간이라도 전환이 있으면은 저는 해볼 만하다. 저는 제가 김준일 대표님 성관위에다가 당적을 조회하고 싶어요. 저 국민의힘 비밀당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너무 저렇게 뭐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7% 차이로 졌는데 뭘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20%포인트 차로 원래 져야 돼. 이 정도면은. 본인이 4개에서 져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정치권 일각에서 소록소록 오래전부터 나오던 김한길 비대위 체제론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뭐 없는 겁니까? 두 가지의 엇갈린 얘기들을 제가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는데 하나는 그 김한길 비대위원장이나 뭐 여러 위원장 뭐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라는 거가 굉장히 썰이 유력했는데 최근에는 김한길 전 대표랑 딱히 요즘 대통령 교류가 없다. 최근에는. 그래요? 엊그제 중앙일보 기사는 한 달에 한 2-3번씩 만나서 2-3시간 독대한다던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엇갈린 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력한 카드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김한길 위원장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좀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그 주변에서 본 사람들 얘기를 보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고개를 조아리고 무조건 가자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차라리 김기현보다는 김한길이 낫다.
지금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거의 예스맨 수준이거든요. 본인의 뭐 정치적 능력과는 그렇죠. 상관없이 그러니까 차라리 김한길이 낫다 그래서 좀 흔들리기를 원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용산의 기류는 일단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김기현을 공격하는 게 당장 용산의 대통령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화벽을 좀 치려는 거라서 예. 요거가 좀 기싸움이 좀 한 달 정도 전 이어지고 한 달 뒤에는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근데 비대위원장 뭐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총선 공천 시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결국에는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총선 밑그림을 그린다.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천관리위원장을 시키겠죠. 그게 훨씬 더 뭐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자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총선 인물 공천, 총선판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관리위원장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비대위원장을 뭐 우리 이제 직업이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공정관리위원장을 심고 네. 그 비대위원장의 뜻대로 공천을 좀 좌지우지하고 네. 뭐 이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뭔가 힘이 확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카드로 김한길 위원장 거론되는 것도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비대위원장을 왜 시키냐고요. 비대위 체제로 왜 바꿔요. 우리 당 총선의 위기니까. 네, 우리 당 많이 바뀌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이 훨씬 더 세지겠네.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마 국민들이 더 견제 심리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당 쪽 인사라는 점에서 새로움 이런 것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상당 부분 호흡을 맞춰왔고 이미 오래됐다. 네, 대통령의 복심 참모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전략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저는 뭐 김한길 위원장이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다만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비밀 당원이라니까. 네, 근본적인 한계는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이 점화가 됐어요. 사실은 그럼요. 이게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표에서 여론조사는 나오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데 이게 딱 점화가 됐는데 이거를 요 상황, 이 프레임을 바꿀 만한 거는 김한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한길은 상황을 그럼 누구? 정리하고 뭐 이준석 다시 데려오죠. 이준석 비대위원장. 저는 이준석 비대위원장이라면은 국힘이 총선 승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비대위원장 시키고요. 네. 유승민 공천관리위원장 시키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러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안될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공천관리위원장을 용납하나요? 안 하겠죠. 안 하니까 내년 총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분명히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에서 예. 자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우리가 100석도 못 얻어. 비윤, 반윤, 민주당 합쳐서 200석이 돼. 그러면은요. 대통령은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그 얘기도 우리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이제 야 강서에서 이렇게 졌어? 수도권 거의 전멸이겠네. 이러면 100석도 못 얻겠네. 이게 현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라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정무실에서 보고를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그걸 받겠냐고요. 정무수석을 잘라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걸 받는 순간 이준석 대표 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매번 시비를 걸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 총선이 이깁니다 이러면서. 그럼 대통령이 인사도 못하는 대통령은 뭘 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미 총선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레임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카드 말고 네. 이준석, 현실적? 유승민 카드는 너무 심하고 심해요. 김한길로는 좀 약하면 중간 카드가 뭐가 없느냐. 안철수 비대위원장. 안철수 비대위원장. 아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비밀당원이라면 나한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도자급 인사고 대권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강서에서 이렇게 졌어요. 거기에서 선대위 고문인가 뭐 공동 선대위원장인가 했는데 그러면 선거 패배 책임 본인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의 첫 메시지가 반성부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제명 서명 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참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요, 이분도.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좀 이게 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저 비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찾으면 안 돼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반윤 색깔이 강하면은 이게 이제 당청 간에 이제 당정 간에 파열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하나만 한 사람 또 안 치면은 그렇거든요. 그럼 어디서 찾아요? 기업인에서 찾아라. 누구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진짜 예를 들면은 뭐 NC 소프트의 김택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 좀 이게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이런 비전으로 이게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게 점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반윤이나 비윤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좀 발상 좀 생각 좀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코치해줘야 되다. 비밀당원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발상의 전환이 지금 필요합니다. 거기서 아웅다웅 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좀 넓게 봐라. 예. 그나마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저렇게 고민이라도 하지. 장성철 소장은 아예 답이 없다는 표정이에요. 여기 참칭 보수라니까 보수가 아니야 여기는. 아니, 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쭉 이제 들어보면 답이 없어요. 바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체제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좋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그냥 공천에만 관심이 있어요. 총선 승리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김기현 당대표 본인이 선거 치렀잖아요. 본인이 물량 공세하고 그냥 다 당력 동원했잖아요. 자기 책임인데 어떻게 임명직 당직자들에게 책임을 돌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무슨 답답하긴 한데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 저러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카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으로 돌아가라고 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방선거 전으로. 이준석이라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 이준석은 아닙니까? 안 돼. 이미. 이준석은 유승민. 안 된다고. 유승민 이준석은 안 돼. 네. 망하지 않는 이상 안 되고. 네. 제가 말한 게 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장을 넓게 쓰자. 고민을 좀 많이 한 결과이네요. 저는 진짜 고민을 합니다. 현실 가능성은 국민의힘 살리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성철 소장은 보수 참칭이라고 얘기 듣고 김준일 에디터는 비밀당원. 진보 참칭이라고 얘기 듣고 아니, 비밀당원이에요. 국민의힘 비밀당원. 우리는 두 참칭 패널과 함께 뭐 우리는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객관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국민의힘이 이미 다수당 전략을 포기했다라고 그런 그때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얘기는 하나는 그때 총선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포기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예. 제가 예. 설마 그럴 수가. 예. 대통령이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 전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나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관심과 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그냥 80-90명만 데리고 국정 운영하겠다.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내 말 잘 듣는 그 80-90명이 네. 80-90석밖에 안 되는 여당으로서 대통령 말을 총선 후에도 듣겠냐 이 말이에요. 안 듣죠. 근데 그런 근데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100석이 안 되면은 이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석의 의미는 이제 패스트 트랙이 가능한 거고 200석의 의미는 개헌이 가능한 건데 민주당 얘기를 오늘 거의 못했는데 딱 하나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다당제로 가는 게 훨씬 더 본인들이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유리합니다. 그 얘기는 너무 예. 큰 얘기니까 예. 다음 주에 합시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후폭풍 다양한 각도로 짚어봤습니다.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는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있죠. 정관용의 시사본부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참여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콩에 의견 남기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 메시지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당일 12시 5분경부터는 02-6493-1001번, 02-368-1002번 두 대의 전화로 적극적인 전화 참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훈아가 부르는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잠깐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